집단적 자유권 행사하겠다고 선언한 일본. 자, 이걸 계기로 지금 일본의 군사력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지금 제대로 진단해 보겠습니다.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일본 군사력이 세계적 수준으로 몇 등쯤 됩니까?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, 제가 이제 우리 그 자주국방 네트워크에서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, 예. 미국, 러시아, 중국, 영국, 프랑스, 그 다음에 한 일본 정도, 그리고 이제 인도, 이스라엘 이런 순서가 아닐까. 즉 한 세계 6위 정도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. 그렇게나 높아요? 그렇습니다. 이제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섬나라기 때문에 예. 이 육군 병력이 사실은 뭐 군사력에서 평가할 필요가 없거든요. 예. 네,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일본을 10위다, 8위다 이렇게 평가하는 기관들은 그 육군까지도 계량을 해서 하는데 예. 타국과 싸워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재야지 육군 병력 이걸 갖다가 뭐 사실은 우리나라가 육군이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강하거든요. 우리 육군은 60만이죠. 육군만 우리가 53만 명이기 때문에 53만. 일본보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강하고 뭐 장비 뭐든지 우리는 다 강합니다. 일본은 육군이 몇 만이에요? 14만 명인데 14만.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다 강한 육군이 대한해협을 건널 수가 없잖아요. 예. 그래서 예. 그렇게 개량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일본이 해군력, 공군력, 즉 다른 나라와 싸울 수 있는 군대를 계산했을 때는 세계 6위 정도 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. 해군력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, 그러면? 해군력은 이제 미국, 러시아 그리고 이제 일본과 중국이 비슷한 한 세계 3위, 4위 정도. 그 정도입니까? 봐야죠. 예. 항공모함도 있고 그래요? 항공모함급 구축함이 있는데 일본은 이제 구축함이라고 우기는데 실제로 이제 항공모함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그 F-35를 생산한 로키드 마틴과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-35B 이것을 지금 협상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. 예. 항공모함이죠. 그 두 척이. 일본의 해군력이 중국 해군력하고 비슷비슷하다. 지금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추세로는 한 5년 후가 되면 이제 중국이 좀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. 공군력은 어느 정도입니까? 공군력도 미국, 러시아 그리고 이제 영국, 그 다음에 뭐 중국, 일본. 중국보다 일본이 조금 더 강하겠고요. 그런 수준으로 공군력도 세계 한 4위, 5위 이 정도 됐다고 봐야 되죠. 그래요. 네. 육군력이 이제 10위권 훨씬 바뀌니까 그걸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뭐 종합 10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본의 군사력을 육군으로 평가하는 건 맞지 않죠. 일본이 지금 군사비를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까?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50조 원 되는데요. 우리가 이제 올해 14년도가 34조 원이죠. 예. 우리보다 16조 원을 더 씁니다. 예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별로 많지 않잖아요. 예. 그리고 일본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전력 투자비 즉 이제 신무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한 20% 정도 돼요. 예. 우리는 30% 정도 되죠. 우리 인건비가 싸니까. 예. 그러면은 우리는 34조 원에서 30%면 우리도 10조, 11조 정도의 신무기를 구입하고 일본도 50조 중에서 불과 한 10조 정도 우리하고 비슷하든지 우리보다 적은 금액의 신무기를 구입해요. 예. 그리고 구매력 지수는 우리가 물가가 낮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하죠. 예.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사실은 물 건너갑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본은 사실은 1990년대 초부터 경제가 그냥 뭐 제로 성장을 하고 마이너스 성장하고 그랬지 않습니까? 맞아요. 25년째에도 50조 원을 썼고 지금도 50조 원을 쓰고 있는 겁니다. 우리는 25년 전에는 3조, 4조 이렇게 썼습니다. 아하. 그래서 25년 전부터 시작한 이 누적된 군사력이 막강한 것이죠. 예. 그런데 이제 중국도 25년 전에 일본보다 훨씬 적은 돈을 썼죠. 그런데 지금은 뭐 일본이 2배를 쓰고 있고 이런 것이 일본이 지금 현재 머물러 있다면 사실은 이제 중국과의 군사 어떤 력은 역전이 되고 또 그 폭이 커지죠. 그리고 우리도 사실 우리는 이제 육군의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일본은 육군은 거의 포기했습니다. 해군 공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가면 일본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정도가 한 10년, 20년 후에는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을 하는 것이 일본이 지금 이제 GDP 대비 1%에 즉 2차 대전 이후에 한 번도 국방비를 GDP 대비 1%를 넘긴 적이 없거든요. 그런데 과연 아베가 집단적 자유권, 즉 보통 국가와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지금 뭐 헌법을 해석을 바꿔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 아베가 GDP 대비 1%의 국방비 이 기준을 깨버린다면 그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죠. 50조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돈을 쓸 수도 있다. 그렇죠. 지금까지는 뭐 0.92%, 0.94% 해가지고 항상 0.9%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
1.0%를 넘어버리면은 심리적으로 그 마지노선이 1.0%인데 예. 그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군비 확충이 가속화되는 것이죠. 우리나라의 34조는 GDP 대비 몇 프로죠? 우리는 한 2.5에서 2.6% 됩니다. 그렇군요. 세계 본전국 평균이 뭐 한 3.9% 정도 되고요. 예. 중국은 GDP 대비 1.5% 정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. 예. 중국 워낙 경제력이 크니까요. 그리고 어디서 제가 들은 게 자위대는 이 정식 군대가 아닌 식으로 편제가 돼 있어서 네. 주로 장교라면서요? 간부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죠. 그러니까 만약 유사시에는 쫙 인원을 동원하면은 훨씬 더 막강한 숫자의 군대가 될 수 있다면서요? 그것은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그랬는데, 예. 동원령이라든지 그런 법제가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갖춰져 있지 않고, 예. 다만 예비역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, 전역한 예비역들을, 불러 모아서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군대를 만들 수가 있고, 실제로 잠수함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제 한 30년을 쓰거든요. 근데 일본은 15년, 18년만 쓰면 퇴역시켜버리고, 예. 그것을 완전히 그 밀봉 처리해가지고 녹이 안 슬도록 만들어 놓고, 전시에 그 잠수함 운영했던 요원들을 일시에 불러 모아서 잠수함을, 아주 숫자를, 지금 눈에 보이는 건 18척이지만, 실제 전시에 운영한 건 뭐 20몇 척을 확 늘어나 버리는, 뭐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일본산 무기의 수준도 높습니까? 최근에 뭐 국제 무기 박람회에 일본이 무기를 판 것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? 일본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뭐 미국제 무기를 기반으로 사용을 했는데요. 그러나 대부분의 무기를 독자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. 예. 그리고 독자 개발하지 못하는 아주 최첨단 무기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. 예. 직도입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. 라이센스 생산하면 똑같은 무기를 하더라도 1.3배에서 1.5배의 가격을 줘야 됩니다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항상 라이센스를 했고 아니면은 다 독자 개발했습니다. 그 역사가 이제 60년이 넘다 보니까 일본의 무기 수준이 뭐 지금은 거의 미국에 근접하는 영국을 상회하는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. 알겠습니다. 네, 그래서 국제 무기 수준에 만약에 진출을 하게 되면 새로운 무기 수출의 강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중국도 또 군비 경쟁, 우리나라도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이거 완전히 동아시아발 군비 경쟁 아닐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지금 군비 경쟁의 시작은 사실은 중국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요. 그건 물론입니다만. 네. 그리고 이제 일본이 지금 그 GDP 대비 1%를 넘긴다면은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에서 사실 우리는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. 예. 일본이 GDP 대비 1%의 그 어떤 그 심리적 마지노선을 깰 수 없게끔 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은. 예. 사실 그런 것에 조금 외교력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. 동아시아발 평화 운동을 우리가 주도해야 되는데요. 그죠? 그게 이제 GDP 대비 1%의 어떤 마지노선. 보통 국가는 이제 뭐 그거는 이미 선포를 해버렸으니까 집단적 자위권으로서 이제 GDP 대비 1%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외교전을 펼쳐야죠. 잘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에게 공부 좀 했습니다.